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네 타짜입니다. 국민의힘 윤혜석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백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 타짜. 네. 솔직히 오늘 여기 방송국 올 때 네.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한 10시 10분쯤은 도착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매일 그러면서 뭘 그래요? 요새 매일 그러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예. 아, 살이 힘들어요. 좀 빠졌어요. 살도 많이 빠졌어. 이게 저 주제 하나하나가 만만한 주제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하시면 안 돼요? 네. 아, 이재명 대표 할 얘기가 얘기가 사실 없어요. 원고에 아예 없던데. 없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 금정. 그 이재명 대표 이슈가 항상 저희 원고인 있고 다 아이템 준비돼 있는데 밀려 하다가 시간 부족으로 다른 앞에 얘기인데 오늘은 없어요. 그냥 아예. 예.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 판결 나오면 판결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희가 아이템 할 거니까. 예. 걱정 그때만 기다려 2달 있으면 됩니다. 예. 저기 만찬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 만찬 일단 짧게 한 줄 평씩만 먼저 들어보죠. 윤 타짜. 만찬에 대해서요? 그냥 한숨으로 대신하셔도 돼요. 그걸로 할게요. 해석이 안 돼서. 아, 그래요? 예. 좀 난감합니다. 난감 한숨으로. 대략 난감. 대략 난감. 저 장 타짜는 쩝쩝 만찬. 쩝쩝 만찬 뭐요? 밥 먹는 소리만 들렸다. 밥 먹는 소리만 들렸다. 박 타짜는요? 참 한가하다. 한가하다. 예. 대책 없다. 대책 어이없다. 자, 그러면 평가가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 주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책임 소재를 찾자면. 앞서 박정훈 의원은 책임 소재 이제 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현역 의원이 얘기고 우리는 타짜니까. 아니 그거를 윤희석 대변인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윤 타짜 나중에 그건 너무 잔인한 거잖아. 아, 그래요? 그 책임 누가 있겠어요. 서 타짜한테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여당 대표를 야당 대표 취급하고 뭐 독대 그러니까 따라만 만나게요 했는데 그거를 매몰차게 앉아서 인사말도 안 시키고 쩝쩝 만찬을 만들어서 한가하게 보이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하는지 현실 인식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 생각이 있는지 본인이 처한 상황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본인은 배우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데려다가 뭔 대책을 강구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저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윤 대통령이 덩치값 못한다. 우리 이제 속된 말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일상생활에서 쓰는. 네, 덩치값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이든 국민들의 이 죽고 사는 문제 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절박하고 긴급한 현안이 있든 말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게 기본적으로 통치자가 저런 자세로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 크죠.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미숙함도 한몫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마 보이지 않는 대통령한테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당대표가 건의하고 민심도 들려주고 상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띄웠는데 이 독대라는 거를.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물밑으로 노력했어야지. 그걸 수면 위로 띄우는 순간에 아니 저기서는 빌미만 찾고 있는데 거절할. 당연히 거절하죠. 그거 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당내의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나 혹은 친한계 또 원외 최고위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정무적으로 얼마나 긴밀히 상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긴밀히 상의를 했다면 집단적으로 저런 판단이 나왔을 리는 만무한데. 단독 플레이였을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의 독대는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늘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리라는 게 국민이 갖는 기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갖는 일반적인 상식이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시켰고 그런데다가 저걸 갖다가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요청함으로써
둘 사이가 저러지 않으면 아예 그냥 단절이구나 이게 확인된 거예요. 저는 이거는 한동훈 대표 미숙함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책임이 뭐 양비론 같긴 하지만 7대3 정도는 된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양비론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물 밑에서 여러 가지 조절하려고 했지만 2달 동안 수면 위로 끌어올릴 만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물 밑에만 있으면 숨막혀 죽어요.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대표가 하다 안 되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계속 독대하고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2달 동안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익십 보복당한 거야?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도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하다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너는 정치적으로 미숙해라고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한 과한 비판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독대를 안 받아준 이유는 뭐예요? 우리 체코에서 돌아오시면서 공항에서 봤잖아요. 대통령의 눈빛, 표정, 그 행동. 나 이제 한동훈 싫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지위에 계신 분이 사적 감정을 앞세워서 지금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금 본인들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어려움만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은 맞는데 자꾸 한동훈 대표 당신도 조금 뭐 잘못한 것 같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따져보면 9.9대 0.1. 자 그러면 윤타짜 네. 자, 가슴 두근두근 거리시죠? 뭐 물어볼지 두근대죠 지금. 자 그러면 장타짜하고 박타짜의 서타짜 세 사람의 설명을 종합해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했던 이번에 만찬회동은 그냥 내가 고기 구워놨으니까 와서 내 얘기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먹고 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됐죠. 결론은 그럼 대통령이 의도한 것도 그거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이미 추석 이후에 만나기로는 했고 인원수를 한번 보세요. 당에서 16명이 갔어요. 그럼 16명이 갔다는 얘기는 용산에서 설명한 대로 상견례처럼 했던 거를 다시 또 한 번 했다는 의미이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고기 구워줄 때니까 1시간 반 동안 빨리 먹고 한쪽이 16명이었는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만찬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용산에서는 그런 자리로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친목 모임 일종의 뭐 친목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회동인데 식사를 하면서 하는 회동인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독대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용산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 상황을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보도의 경위는 모릅니다. 뭐 당에서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지만 그건 절대 한동훈 대표는 적어도 아니라고 계속 저희는 부인하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대통령이 체코 가신 중간 오신 직후에 뉴스로 이렇게 도배가 돼버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순방 효과를 좀 많이 홍보하고 딱 그 타이밍에 그게 나오니까 소위 말해서 좀 기분이 나빴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의 미숙함을 얘기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그날 만찬 석상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 만찬이 아무리 통과 의례라고 하더라도 이례적인 게 아주 형식적인 인사말을 서로 합니다. 대통령이 그동안에 수고 많았고 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 말씀 하시면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한 마디씩 해요. 근데 아예 그런 걸 없애고 그냥 캐주얼한 우리 잡담하듯이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러고 끝난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지 추임새 좀 몇 명 넣다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형식적인 만찬에 최소한의 이 프로토콜도 없었던 그런 만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그 테이블 석상에서 대통령님 한번 현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왜 얘기 안 하고 새침하게 대통령 가고 나서 정무수석한테 귓속말로 이게 한 대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는 게 약간 자기의 자존심? 뭐 자기 스타일이 구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 자리에서 시간 한번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혼자 만나시는 게 불편하면 원내대표랑 같이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왜 못하고 새침하게 뒤에다 귓속말로 이러냐고요. 이제 박원석 의원님의 그 이상론적인
만찬 아니 그 이상론적인 그 얘기하시는 장성철 소장이 훨씬 더 많이 얘기했어. 가서 무릎 꿇어라. 왜 그게 대통령한테. 이상론이야? 현실론이지. 무릎 꿇을 기회도 안 주는 사람한테 무릎 꿇어라. 저는 무릎 꿇으라는 표현은 안 썼고 네. 현실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영향력이 크니까 가서 김건희 여사랑 감정을 풀어라 이거지. 제가 네. 국정을 논의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만찬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어수선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실내가 야외고. 야외에서 30명인데 아니 어수선한 대로 잡은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잡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도록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고기라고 하지만 코스 요리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접시 왔다 갔다 하고. 6, 7분 만에 동안 계속 이제 뭐 계속 접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진중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게 하나 분위기상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사정거리 안에 있잖아. 안 돼. 그래서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물리적인 근데 뭐 아예 보면은 이 두 분이 다 이상적인 얘기들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형식을 아예 버리기는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짜고 들어간 건데 통상 우리가 보면은 지도부 만찬 하면 앞에 당 대표와 한 네. 10분 20분 티타임이 있어요. 늘 그래 왔어요. 네. 그게 형식적으로라도 가서 뭐 무슨 웃다가 오더라도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실내에서 했으면 그랬겠죠. 아니 실내에서 하지 않았어도 밖에서 해도 실내에서 한 20분 만나고 당 대표랑 대통령이 그렇게? 와서 네. 지도부하고 같이 이렇게 화합하면서 식사 자리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독대 형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 최소한 그거를 바랬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20분 일찍 갔었어요. 용산에를. 저는 그런 걸 받았는데 그 대통령이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그거 아예 무시하고 이리 와 하고 그냥 밥을 먹었는데 저는 이번 만찬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주는 것만 먹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라. 왜 자꾸 너 혼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왜 고개를 쳐들지? 내가 부르면 그리고 내가 물으면 답하는 것이지 그동안 국민의힘 대표들이 그래 왔듯이 당신도 너도 그래야 되는데 요즘 너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예. 그게 공항에서의 눈빛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찍혔던 사진 한 장에서의 레이저가 그냥 그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좀 새침함이라고 했지만 저는 좀 그 안에서 뭘 봤냐면 언더독 전략을 쓰는구나. 언더독 전략? 언더독 전략을 쓰는 건 이제 한동훈 대표가요. 예. 뭐냐면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결국에는 대중들이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강자인 대통령에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약자로서 짓밟혀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실은 전혀 룸을 주지 않아요. 이런 그렇죠. 거. 근데 계속해서 귓속말하고 또 나오잖아요. 이게 언더독 전략입니다. 결국에는 밑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짓밟히고 이게 반전의 미까지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건 그래서 너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한동훈 대표라면은 새침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 그거는 너무 한동훈 보여요. 대표를 대단한 전략가로 만드는 그런 선의의 해석이고 여당 대표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아무런 룸을 안 주고 저 리더십을 내가 회수하겠다, 박탈하겠다. 여전히 검찰 때처럼 너는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놔야지. 뭐 다른 생각도 하지 마. 근데 그 관계에서 그럼 본인이 이 피해자 코스프레 당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민심을 얻고 이 정치적 명분을 축적하겠다. 그게요. 여당 대표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는 당장에 현안에 대응을 해야 되고 여당을 지휘해야 되고 여당의 구성원들과 뭔가 성과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거는 이제 개인 대권주자 예를 들어서 여당 대표가 아닌 근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게 이 박해받는 모습 그러면 그건 좀 명분이 쌓이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여당 대표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야당 대표 취급 당하잖아요. 아니 야당 대표 만도 못한 취급을 제가 당하는 선우를 거지.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말씀하신 말 그 부분이 맞아요.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서영주 소장 말씀하신 언더독 전략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당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여야 의정 사자 협의체도 하자 아니면 독대라도 대통령과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부르짖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죠. 성과 없으면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언더독 전략을 쓰더라도 보세요. 지지율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절박한 게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대변인이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아니 그게 사실이라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대부분 예측했을 거로 저는 보이고 결국엔 반전이라는 걸 쥐고 있어요.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 반전이 알잖아요.
돌아옵니다. 특검의 거부권이.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돌아오면 그 반열에 대한 결정권안이 왔을 때는 민심이 한동훈 대표한테 배신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전략도 뭐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한 거 맞고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한동훈 대표가 가장 제가 보기엔 미숙하다고 느끼는 대목은 그러면 여당의 구성원들이 대통령실이나 당정 관계나 혹은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 갖고 한동훈하고 같이 스크럼을 짜고 이 상황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몇 명 친한 게 최고위원들 몇 명만 그런 얘기 한동훈 스피커가 돼가지고 얘기할 뿐이지.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문제는 당에선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라는 시그널을 대통령실을 향해 줘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해봐라. 그게 되나.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 대표로서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 대통령과의 소통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은 당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당내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 독대 재요청은 대통령이 물어보나 말할 것 같아 나 이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안 받겠죠?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요. 아마 이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독대 요청할 겁니다. 상황이 반전될 겁니다. 맞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국감 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그렇게 될 거다. 한 달 안에 상황이 역전될 거다. 나는 이재명 대표랑 독대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진짜 저는 장성철 소장님 말대로 더 동감하는 것들이 이제는 목을 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전 언더독이라고 보이는 것들은 최대한 밑에서 짓눌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걸 전략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오더라도 민심을 김건희 여사를 넘겨줘야 될 상황이 되면 넘겨줄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보수층 내에서는 배신자론을 희석시킬 수 있는 지금 어떤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만찬 얘기는요. 나머지 얘기는 본방불가 시간에 할게요. 또요? 그 만찬에 대한 저의 해석을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데 그건 본방불가 때 할 건데 여러분 저 좋아요가 안 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본방불가. 진짜. 지금 밖에 제작진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본방 불가하고 본방이고 진행자는 말로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긴장감이 흘러요. 그래요? 진행자 입에서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표만 받을까 봐. 검열을 또 당해야 되겠네 제가. 하여튼 여러분의 좋아요의 개수를 봐서 오늘 본방불가를 할지 어쨌든 자 장타짜. 네. 그 얘기했잖아. 국감 때 뭐가 터질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 한동훈 저 대표를 먼저 찾을 수도 있다. 독대 요청을. 요 얘기인 건데 결국 이게 뉴스토마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뭔가 터질 것 같다. 이 얘기인 거죠. 그 뉴스토마토에 제보를 하고 있는 그 이 씨라는 분이 국감에 본인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뉴스토마토의 새벽에 나왔던 보도에 그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녹음 파일, 그동안 들었던 거, 봤던 거, 그리고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을 다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뉴스토마토 야당에서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채택했는데 그 뭐 두 사람 안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 씨라는 사람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또는 비서관을 지냈고 명태균 씨의 10년 동안 측근으로 있었다는 그 사람.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측하기는 10월 10일 날 행안위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10월 10일이에요? 네. 어떻게 잘 알아요? 같이 나옵니까? 장타까지. 행안위 국감. 국감이 있으니까 행정위에 나온다. 네.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어려움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받을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지금 통비법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직접적인 증거들이 그 자리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통비법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 자료가 공개된다 함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있는 녹취 이런 유의 것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건 일단 가능성입니다.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실제 그런 게 나온다면 특히 이제 선거에 관여한 정황 같은 게 그 육성을 통해서 나온다면 그거는 완전히 이제 핵폭탄급이 되는 거고요. 그야말로 이제 이 탄핵의 물꼬가 열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파괴력이 있지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그걸 한 대표한테 의지해서 풀려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글쎄요. 그 여당 구성원들은 마음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새로운 폭로가 뉴스토마토의 이 선거 관여된 거 말고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JTBC에서 주가 조작 당시에 그 아주 구체적인 이건 뭐 수사를 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이 JTBC 보도를 통해서 단독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주가 조작 공범들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 거기서 김 여사만 쏙 빠지고 우리만 잡혀가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다. 검찰도 이 기록을 갖고 있다. 이 편지를. 근데 그거는 검찰 수사팀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그 공범들의 변호인에서 나오거나 어쨌든 수사를 잘 아는 사람한테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예. 가지고 있는 사람 검사 아니면 변호사지.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당장 그 김건희 특검법 이 제의가 올라왔을 때 또 그냥 대통령실과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그 거부할 거냐. 이 문제가 여당 의원들이 지금 마음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윤타짜가 파악하게 보기로는. 예. 요즘에 언론에 저희 당 의원님들 이름이 잘 안 나오죠. 예, 반응을 뭐 일부러 안 하시는 거라고 봐요. 그만큼 복잡한 건 맞고 지금 이 상황이 흘러가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금 통과가 된 상태인데 이제 거부권이 뭐 발동이 되겠죠. 뭐 그렇겠죠. 그러면 재의결 시점을 민주당에서 잘 잡아서 할 텐데 그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탄핵은 먼 얘기고요. 그리고 요건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 탄핵보다 가장 먼저 저희가 맞아야 될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당이 어떤 그 숫자로 보여줄 거냐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지금 걱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장타짜 예상한 것처럼 행안위 국감에서 이 씨가 나와서 증언한 다음에 재의결을 민주당 올리면 그러면 국민의힘 이탈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이 있다. 그렇죠. 자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 추가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오늘 보도의 내용은 이 장타짜가 보도는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맞죠? 잘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김영선 전 의원이 있었다.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출마, 이준석 의원의 대표 출마를 타진했다. 뭐 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명태균 씨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당신이 나오면은 대통령 될 가능성 높다. 여론조사 높다. 그러니까 나와라. 그것을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만나서 보고했고 그때부터 좀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다리를 놔줬다. 이준석 대표와도 김영선 전 의원이 다리를 놔줬다. 이렇게 거기에는 보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권의 중요한 인사들과의 만남은 김영선 의원이 브릿지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와 한국연구소? 네. 거기서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아 총장님 엄청 높게 나왔으니까 대선 나가세요. 그 당시 이준석 당시 뭐라고 불렀을까? 대표죠. 대표였잖아요. 대표 되기 전에. 대표 되기 전에. 이준석 비대위원 저 이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당신 대표 될 수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사 보니까 그 이 씨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여론조사 자체는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조작은 아니다. 제대로 된 여론조사는 맞다. 그리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높게 나왔다는 그 자체 조사도 자기들도 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 높게 나와서 뭐 이런 거거든요. 맞죠? 보도 내용은.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 내용에 보면 5월 9일에 이제 뭐 이쪽에서 주도해서 P&I라는 한 여론조사가 2021년에 뭐 이준석 2등, 나경원 후보가 1등인데 한 4.6% 정도 차이 뭐 이 정도 나왔는데 바로 며칠 뒤에 있었던 한길리서치 조사는 그거보다 더 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만 보면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숫자를 막 조작해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지율 수치가 나와요라고 거짓되게 허풍을 떨어서 여론을 끌어왔다는 듯이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박타짜.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한테 대표 나가세요라고 권유했던 여론조사도 그 제보자인 이 씨 입에서도 야 이거 너무 높게 나와서 우리가 놀랐다. 조작된 조사 아니다 이거고. 아니 그러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한테 갔던 것도 조작 여론조사 아니라는 건데. 아니 그럼 저 뭐가 기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이준석 대표하고도 상당한 특수관계다. 이준석 의원. 네, 이준석 의원하고도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말 그럴 만한 배경이 있다. 근데 어쨌든 상당한 그 직관력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재적 대권 후보로 윤석열 그 대통령을 딱 찍고 그 사람한테 비공개 여론조사를 들이밀어서 보십시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공개 여론조사예요. 비공개 여론조사라는 거는 나한테 맞춤형으로 한 여론조사거든요. 그렇죠. 그걸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객관적인 수치 무슨 뭐 여론조사 하지도 않고 그려온 수치가 아니고 객관적인 숫자에 의해서 증명이 되면 그 순간 사람이 생각이 확 거기에 끌리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저는 이준석 대표마저도 비공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어쨌든 그때 본인도 출마할까 말까 출마했을 때 결과가 어떨까 막 이런 것들을 반신반의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딱 이제 증거를 들이밀고 당신 출마하면은 이긴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상당히 그거에 끌리게 되죠. 그 뒤로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몇 차례 제공을 했다. 이런 비공개 여론조사를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이거는 내 맞춤형 여론조사를 제공한 거고 그때마다 근거 있게 그게 수치가 높게 나오면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사실에 가깝다면 윤 대통령도 어쩌면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를 상당히 신뢰하는 그런 관계에 있을 수 있다. 그 신뢰를 쌓았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뭐 불법 이런 걸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도 왜냐하면 오늘도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냐면 이 씨 말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창원시청 공무원들에게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을 스피커폰으로 들려줬는데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오빠한테 전화 왔죠. 여기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기사에 실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와 가깝다. 명태균 씨가 그렇게 여권에 영향력이 있다.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기사라. 맞아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랑을 했다고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나 이준석 만났다. 나 윤석열 대통령 만났다. 뭐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다? 들어볼래? 이거는 기사에 보면 밭이에요, 그냥. 대선 때 이준석 의원의 일주일 후에 일정도 명태균 씨가 알고 있었다. 뭐 경남 내려와서 뭐 지원 유세할 건데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기사를 뭐 시청자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 알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좀 앞을 내다보면 왜 뉴스토마토가 자꾸 이런 기사를 쓸까? 왜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왜 이런 분들과 되게 명태균 씨가 신뢰관계가 있었다라고 왜 기사를 쓰겠어요? 결국에는 뭔가 빌드업이에요? 네, 저는 빌드업이라고 보는 게 한동훈 대표를 돕는 건가 뉴스토마토?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러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두 사람이 가까워. 그게 뭐 문제는 없는 가까울 수 있지. 뭐 과학적인 데이터 여론조사 가지고 당신 잘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맞아요.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말씀한 대로 이거 뭐지? 아 가깝다라는 정도로 지금 알려주는 건데 야 이거 대단히 뉴스토마토가 치밀하게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놔두면서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명태균 씨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분이 보통은 아니긴 아니구나. 왜냐하면 판을 잘 읽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총장에서 대통령으로 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수시로 여론조사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친분을 쌓죠. 이준석 이 기사에 따르면 이준석 지금 의원을 당시 그 집권여당의 대표로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개를 실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를 어떻게 보면은 될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뒤에 이제 이 명태균 씨가 그 친분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인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악몽 같은 게 단순히 그냥 뭐 김영선 의원 공천 문제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나오는 것보다 그 이후에 나올 것들이 저 두려워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네. 뭐 국정 관련된 게 네, 있고. 만약에 이제 명태균 씨가 무슨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이건 소설이에요 지금은. 제안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나중에 연락을 해서 아이 뭐 선생님 말씀대로 했어요, 막 이런 식의 막 얘기가 육성이 나오게 되면 그럴까 봐 걱정된다. 그게 더 많이 걱정이 되고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그거는 않았으면 총선 좋겠어요. 개입의 이상이죠. 국정농단이 아니, 국정농단이 맞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걱정을 윤타짜만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매체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하나씩 새벽에 내잖아요. 지금 추석 연휴 빼고. 곤방불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빌드업이라고 하면 너무 긍정적인 표현 같고 뭘 어디로 가기 위해서 계속 지금 주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살라미식 대응을 하고 있다. 사실은 결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는. 국감 때 솔직히 나올 얘기해서 여기서 보면 오늘 2건이 나왔는데 보좌관 E라는 분이 굉장히 억울하다 정도만 뭐 알 수 있는 거고, 솔직히 이 여론조사 관련한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이 여론조사를 잘해서 당선자를 미리 뭐 그럼 알았네. 여론조사 객관적으로 이거밖에 없는 거죠. 씨와 뭐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끼어 있을 걸로 추정되는 김건희 여사,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특수관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명태균 씨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가까운 거 보여요. 이 기사대로 보면.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대선 기간에도 2번, 저는 이제 준스톤 가출 사건이라고 방송에서 표현을 2번 가출했잖아요.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그럼 가운데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그 두 사람 다 가까우면 명태균 씨가 좀 연결 좀 잘 시켜보지 그랬을까라는 그냥 쓸데없는 생각인가요? 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별로 죄송합니다. 네. 그만하시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공지사항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오늘 여의도 타짜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유인천 문화체육부 장관과 이 축구협회 문제 또 대한체육회 문제로 긴급 중요하죠. 인터뷰가 네, 저희가 잡혀있기 때문에 여의도 타짜 네 분은 지금 인사들이 곧 인사. 네. 곧 인사. 예. 곧 인사 드리고 저 유인천 장관 전화 연결되면 유인천 장관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본방 불가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거예요. 네. 근데 모릅니다. 본방 불가 할지 안 할지는 좀 봐야 돼. 또 왜 그래? 더 좋아요. 아니, 당연하지. 그만 협박해요. 근데 저 유인천 장관한테 제가 제안할 게 있는데 그 축구협회장 관련된 거를 좀 명확하게 좀 입장을 좀 밝히시라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장관님 전화 연결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장관님 만나볼 거고요. 이 여의도 타짜 네 타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9시 5분에 만나겠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